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0.26%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건설 오늘 분봉 흐름상 계속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지금 동시호가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 바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종가를 살짝 넘기는 구간에서 종가 마감을 해줬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눌림목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자, 앞전에도 이렇게 5일선을 터치하면서 눌림목을 주었었던 대우건설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주면서 깔끔하게 잘 마감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대우건설을 어떤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와 맞닿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보시다시피 이전에 29,853원을 찍었었던 대우건설 자, 그 구간이 바짝 갖다 붙여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아, 이거 역사적 신고가 찍으면은 난 매도해야겠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아, 여기 지금 저항선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매도가 막 쏟아져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도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오히려 역사적 신고가를 부숴버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특히나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갈 확률이 높겠다, 바로 이 역사적 신고가였던 자리를 갭으로 뛰어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케이스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우건설 여러분들 절대로 매도 금지해야 되는 자리임을 먼저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왜 제가 그렇게까지 대우건설이 좋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건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어떻게 작성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대우건설 신고가 쭉쭉 이어나갔을 땐 우리가 양쪽 테마에서 싹 다 대장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양쪽 테마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재건 관련한 테마에 플러스 어떤 거, 여러분들? 원전 관련한 테마도 둘 다 지금 대장을 맡고 있는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테마의 모든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선 여러분들께서 매도 금지를 외쳐주시면서 신고가 무난하게 쭉쭉 이어나가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더블, 트리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대우건설이기 때문에 신고가 이어나가 보자라는 측면에서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이 영상이 왜 이렇게까지 댓글이 많죠라고 하면서 개인분들한테 자동 추천드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개인분들이 800만 주 가까이를 매수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우건설이 조금 올라오네라고 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영상 시청하실 수 있도록 댓글에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은 이런 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을 뿐더러 만약에 쏟아져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우건설이 못 올라가게 가로막지 않도록 댓글에 신고가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앞전에 있었던 상승 파동이 바로 이런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 중에 있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1파동, 2파동이 진행되면서 3파, 4파가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 중에 있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5파동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었던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 있는, 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파동 자체가 한 번 더 반복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대파동에 3파동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가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던 구간을 다시 한번 빠르게, 자, 어디부터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15,000원 가격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대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이유가, 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신풍제약의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파동 자체가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무섭게 상승을 보여주다가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절반에서 잘 지켜내주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버리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다가 과하게 털기 흐름이 한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가는 구간을 만들어 내줬었는데,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때 대칭으로 튀어서 올라갔었던 게 바로 이 원익홀딩스의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상승을 했었던 것을 대칭으로 또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표가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는 그냥 부숴버리면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켜볼 수가 있는 이유가
이유가 최근에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이 앞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구간을 이렇게 무섭게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갔었을 때 로봇 테마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올라갔었던 종목이면서 역사적 신고가 마찬가지로 아무렇지도 않게 부숴버리면서 올라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은 이 원전과 재건의 두 가지 테마에서의 동시에 대장을 수행하고 있는 종목이면서, 자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튀어서 올라와 주면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한번 찔러놓고 뺐다가 그래도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 부근에 딱 갖다 붙여내주면서 잘 흐름을 다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시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이 우리기술 영상에서도 촬영을 해드렸었지만 가장 안 좋은 패턴이 윗꼬리가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이 구간을 시가를 무너뜨리면서 음봉 전환되는 것만 아니라고 하면 다시 한번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이렇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잘 버텨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G2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원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있었던 이 고가를 싹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캔들을 어제 만들어 내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연출이 되면서, 자, 몇 퍼센트 정도 상승을 연출이 됐었냐면은 17%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아무래도 좀 마찬가지로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테마 쪽이 전부 다 좋다라는 것에 양쪽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조정조차도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원전 쪽은 한번 여러분들께 싹 짚어봐드렸던 만큼 우리가 재건 쪽도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요, 물론 이제 DLNC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재건을 마찬가지로 같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DLNC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저가상의 5일선을 이탈하나 싶더니만 잘 말아 올려주면서 종가상의 5일선 위에서 잘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GS 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해주긴 했었지만 저가가 5일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아주면서 5일선 위에서 잘 흐름을 다져주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이 다 N자형 파형이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재건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쪽 테마에서의 대장을 수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도를 고민하실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눌리는 구간에서는 매수 타점을 잡아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종가상 5일선이 이탈되지 않으면서 저가가 5일선에 닿는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잡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4월 14일 바로 이렇게 장대 양봉에 출연해주기 바로 직전 날에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4월 14일 날 2700분 가까이가 시청하셨던 영상인데,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을 오히려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일선을 타고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은 자리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대우건설이 눌러봐줄 때 우리가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에서 23,65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을 이 5일선 부근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 다음날에 이렇게 튀어서 올라왔었던 이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는 이 구간에서 특히나 이 대우건설이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 흐름이 연출되기 바로 전날에도 똑같이 여러분들께 매수 타점만 내려줬었는데, 그날이 바로 4월 7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심지어 제가 이때는 대우건설에서 차트에다가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까지 바로 내일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4월 7일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고, 연관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굉장히 수상하게 종가상의 5일선을 지켜내주는 자리가 연출될 수 있다고 하면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내일 아니면 모레쯤에는 이렇게 장대 양봉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에서 바로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장대 양봉을 그려가면서까지 여러분들께 쳤었는데, 자 다음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장대 양봉이 연출이 되면서 이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지성으로 계속 대우건설이 올라간다라고 영상을 찍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바로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은 조심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정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날이 3월 2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대우건설이 실제로 조정이 좀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낙폭을 피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보시다시피 언제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여러분들 3월 20일 날 찍었었던 영상에서 대우건설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이 단기적인 고점을 피해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2초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낙폭을 보여줄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매수로 대응한다라기보다는 매도로 수익을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연속 장대 양봉이 나왔었던 3월 20일 날 매도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고,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인 돌아나가기 직전에도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안 눌러주시고의 차이는 이렇게 우리가 수익률적인 부분에서의 이 극명하게 갈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이런 구간에서 돌아나가는 자리에서는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렸었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출연해주기 전날에도 매수 타점 안내를 드렸던 만큼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앞전에 이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간에서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셨냐면요, 자, 이렇게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됐었던 대우건설 21선까지 갔다가 5일선을 다시 한번 수복해줬었던 날이 바로 3월 10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날의 대우건설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렸었고,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세컨 핸드폰의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래쪽에 있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해서 상단에 대우건설을 검색해봤을 때는요, 자, 보시다시피 대우건설을 3월 10일 날 9,530원 이하로 해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대우건설이 이렇게 튀어서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었던 바로 3월 20일에는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고, 자, 보시다시피 3월 20일 날 대우건설을 18,900원에서 매도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구간은 여러분들 바로 이 구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4월 3일 이날 이 캔들에서 매수 타점 대응 안내를 드렸었던 대우건설,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4월 3일 날 대우건설을 16,820원 영역에서 매수 타점 안내를 좀 드리면서 지금까지 해서 잘 끌고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을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대우건설 매도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아직 나는 대우건설을 매수하고 싶은데 지금 매수 타점을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수 타점까지 대응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이 목표고 그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라고 짚어봐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이 공유하기 버튼 토대로 내가 이 채널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5644265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 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 대우건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타점뿐만이 아니라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선물이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낙폭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 우리가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로 많이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광통신처럼 많이 올라오지 않은 후속 종목을 제가 한 종목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지금 어떤 종목을 좀 준비를 해왔냐면요, 최근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을 비롯해서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미쳐 날뛰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이번에 준비한 광통신 세력주가 바로 제2의 대한광통신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차세대 광통신 슈퍼사이클의 수혜주로서 이번 종목을 좀 가져왔는데, 아무래도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조금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여러분들께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을 가져왔다는 말씀이고, 대기업 고객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주주 친화 정책으로 배당금도 주는 회사, 그러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광통신 테마가 굉장히 핫하지만 언제든지 만약에 이 테마가 휘청한다라고 했을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2차전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을 받으면서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러가지 상승 테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왜 광통신에 지금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빛나는 광통신주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인데, 바로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미래 핵심 기술로 광통신을 꼽은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 흐름이 연출되고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변환해서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송하는 기술이라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해 봐주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구리선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해서 구리선이 얼마나 많이 깔렸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리를 광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광통신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루멘텀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루멘텀 홀딩스는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 대비해서 보시다시피 엄청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저점 대비해서 무려 50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기록해주면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신고가조차도 뚫고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우리로라는 종목도 6연상에 성공을 해주면서 3월 한 달 동안에 거의 500% 가까운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 구간까지 도달하지 못한 굉장히 저평가된 후발주로서 제가 이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회사 좋은 건 알겠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50배 가까이 오른 자리에서 사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이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해놓고 좀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다시피 세력의 매집 패턴이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이 2016년도부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016년도부터 무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자, 이 구간에서 이렇게 지금 박스를 치면서 횡보하고 있었던 주식이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지가 얼마 안 됐었던 모습인데,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우리가 왜 세력이 매집을 철저히 했구나라는 것을 지켜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비밀은 우리가 주가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이 거래량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켰었던 이번 매집주,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발생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구간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함에 있어서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거의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엄청나게 감소해 있다라는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력들이 매집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이 블루산업개발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었던 바로 영풍재지의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미 역사적 신고가를 찍어 놓으면서 거래량을 이렇게 발생을 시켰었던 종목이고, 자, 상승시켰었다가 바로 다시 이런 구간에서 하락을 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었던 종목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고 눈치를 챌 수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에서 연출이 됐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전고점을 명백하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가는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시피, 거래량이 완전히 마른 오징어 즙자듯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앞전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 입장에선 명백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매집을 철저하게 하는 구간을 지나서 결과적으로는 영풍재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매집했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었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매집의 구간을 거쳐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갔었던 영풍재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구간에서 아주 철저한 물량 소화가 있었으면서 그 구간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승이 전혀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력들의 목표하는 가격이 한참 남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종목 긴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요,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이런 구간이었는데 여기까지만 도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20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세력이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거래량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10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을 이 매집 구간을 거쳐서 고작 200% 먹으려고 상승시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대시세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제가 이 종목을 골라왔냐면, 자, 우리가 대한광통신의 실적과 이 종목의 실적을 철저하게 비교 분석을 좀 해봐드리려고 하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출액이 1,8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00억 원대를 지금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적자로 발생하고 있었던 기업이면서 이번 연도에 흑자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지금 가져온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2조 5천억 원대부터 시작해서 3조 3천억 원, 4조 2천억 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미 하고 있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700억 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600억 원대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면서 대한광통신에 비해서 훨씬 저평가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도대체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조 단위로 나오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지금 4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한광통신은 마이너스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1,600억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당 같은 경우에도 실시하면서 주주를 챙기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정권에도 잘 부합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 재료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조단위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 종목이면서 대기업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L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 높은 대주주 비율, 무려 40%대에 육박하는 높은 대주주 비율이다 보니까 세력들이 물량을 잠궈서 올릴 때도 편하고, 또한 마찬가지로 회사가 흔들릴 걱정이 상대적으로 적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슈링로봇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주주가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원래 5%대에서부터 시작해서 반대 매매까지 실행이 됐었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대주주 비율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광통신 테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재생에너지 2차전지 사업부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광통신 테마가 만약에 휘청하는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땐 이번 상승 출발을 시킨 것을 언제든지 재생에너지 쪽을 부각시키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이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나라 현 정부가 엄청나게 밀고 있는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터닉스라든지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튀어서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번 종목도 재생에너지 사업부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 종목 무료로 참여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신 다음에 010-5644-6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이번 매집주 여러분들께 참여해보실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안내를 드리고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유튜브 특성상 그냥 오픈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유튜브에다가 그냥 종목을 노출하게 됐을 때는 세력들 입장에서도 언제든지 개미털기가 들어가면서 한번 과하게 털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한번 개미털기가 들어가는 구간이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그냥 오픈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564-4656번으로 문자로 초대박이라고 전송해주시는 분들께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우건설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5일선, 그러면서 앞전에도 이렇게 상승 파동이 처음에 발생할 때 이런 구간에서 분명하게도 종가상의 11선까지 좀 밀렸었던 구간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지금 사실 이 11선까지 자리를 줄지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높은 확률로 그렇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에서 최대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올라가다가 단기적인 고점이 시사되는 구간에서는 광기가 다시 한번 폭발하면서 또 다시 한번 조정 ABC 파동을 보여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대우건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라고 여러분들께 짚어봐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우리기술도 다시 한번 빼꼼히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 자, 그러면서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원한 상승세까지 나와
올라왔다가 윗꼬리를 좀 발생시켰었던 상황인데 어디를 찔러놓고 내려왔었던 거냐면 이전에 있었던 딱 이 곳까지를 G2파워는 오늘 찔러놓고 내려왔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쳐놓고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전체적으로 원전 종목들이 지금 머리통을 다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원래 전통적인 대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최근에 꺾어서 올라오면서 자 월봉으로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점점 상승을 하면서 이 N자형 파형으로 이렇게 올라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전쟁 관련한 내용의 이슈로 인해서 급락이 연출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딱 갖다 붙여놓는 자리가 연출이 된다고 하면요. 이번 상승 파동은 정말로 강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앞전에 있었던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까지 빠르게 튀어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버텨주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튀어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원전 대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853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상승 파동 자체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됐던 것만큼 연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이 대우건설 앞전에 있었던 신고가 그냥 부숴버리면서 더블 트리플까지도 시원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구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간다라는 보장 자체는 없다 보니까 단기적인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는 일단 매도한 다음에 광기가 진정되는 걸 지켜보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구간에서의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회비용도 살릴 수 있을 뿐더러 리스크도 회피할 수 있는 투자 방식이기 때문에 5644-2656번으로 대우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우건설 매수매도 타점 실시간으로 문자 대응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오늘 대우건설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우건설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영상 촬영을 빠르게 진행해드릴 만큼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